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하고 특강 2시간 동안이긴 한데요. 네, 한번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 이제 쉽게 접근하면서 이 생성형 AI를 쓴다 하는데 처음 접하는 분들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흥미있게 좀 가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부터 학업 또는 더 나아가서 취업까지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직을 고려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 부분까지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나도 쓸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실제 많은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생성형 AI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볍게 좀 다뤄보면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 그리고 학업, 취업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가볍게 간단하게 실습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얼마만큼 잘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서요.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팁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의 개념과 원리를 조금 쉽게 이해를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아까 목차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다음에 학업, 일상, 취업에서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익힐 거고요.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4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원칙에 대한 부분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자, 우리 오늘은 2시간이라서요. 1강, 2강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보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색을 할 때 보통은 어떻게 검색을 하시나요? 뭐 구글, 네이버 이런 데서 보통 하실 때 검색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단순히 키워드 아니면 문장으로 하시나요? 문장으로 할 때 보통 키워드로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원하는 결과들을 잘 얻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두세 번 검색해야지. 그쵸. 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를 했을 때 써보신 적 있으시죠?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문장으로 썼을 때, 문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낸다라고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검색 엔진과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요. 검색이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면 전통적인 검색 엔진은 자, 제가 여기다가도 잠깐 써놨지만 문서라든지 링크 얘네들을 찾아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전통적인 검색 방법들은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했을 때 그냥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 예측 이런 것들을 중심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의 문서, 링크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형태들이고요. 생성형 AI는 내가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형태가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의 생성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시, 그러니까 명령이죠.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 프롬프트라고 하는 부분 안에 맞춰서 그 부분을 새로운 결과물로 창의를 해 나가는 형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기사 요약, 보고서, 시나리오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로는 그림, 인포그래픽 뭐 이런 것들 디자인,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성, 음악 이런 것들도 나레이션이나 배경음악 이런 것들도 역시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대표 서비스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챗 GPT가 있을 겁니다. 챗 GPT를 아마 가장 많이 써보셨을 거고요. 혹시 클로디 써보셨을까요? 클로디.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아, 없으신가요? 자, 클로디도 처음에는요, 자, 챗 GPT를 이제 만들고 나서 챗 GPT가 오픈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제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영국에서 이제 막 열심히 만들어서 했는데, 클로디하고 챗 GPT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챗 GPT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를 창의적으로 무조건 생성을 하는 것들의 주 목적이라면, 클로디는 생성은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윤리적인 부분에서 윤리는 지키면서 그 안에서 생성을 하자라고 하는 형태가 돼서 조금 쓰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물들이 조금 더 윤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오게 되는 형태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구글에서는 보통 검색 엔진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에서는 어떨까요? 구글이 가장 앞서 있죠. 자, 그런데 생성형 AI에서 오픈 AI에서 챗 GPT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검색 엔진을 쓰는 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 형태로 검색을 하다 보면 어때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을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100% 딱딱딱 얻기가 쉽게 얻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생성형 AI를 쓸게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글의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럼 우리도 AI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제미나이예요. 네, 그래서 제미나이가 지금 열심히 구글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제 생성형 AI들끼리도 그러니까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는 부분 안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이제 평가를 해본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면 누가 제일 똑똑해? 이렇게 한 거죠. IQ 테스트처럼. 그랬더니 실제는 누가 제일 똑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챗 GPT? 아니면 지금 제가 왜 얘기할까요? 바로 제미나이예요. 제미나이가 그만큼 엄청나게 구글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얘네들이 실제적으로는 IQ 테스트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로 봤을 때 IQ 테스트처럼 봤을 때처럼 했을 때는 제미나이가 가장 똑똑한 형태. 그리고 지금은 훨씬 많이 그 부분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그런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 혹시 코파일럿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로 어느 때 써보셨어요? 혹시 써보신 분? 코파일럿은 들어봤다라고 했을 때 끄떡끄떡 하셨거든요. 네, 자, 어느 때 써보셨나요? 윈도우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아, 윈도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냥 포함이 된 것만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깃허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깃허브. 네. 이 깃허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었죠, 보통? 다들 여기서 시선을 피하시는데요. 자, 보시면 깃허브는 보통 자신이 코드를 짠다거나 뭔가를 했을 때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오픈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보통 그 개발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개발자들마다 어때요? 코드를 여러 가지를 다 짜놓은 거예요. 이거를 AI가 학습을 한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개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가 학습을 한 거예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안에서는. 그래서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코파일럿이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작성을 하면 이 작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코드를 보여줘요. 어떨까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어느 것도 다 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또 미안하지만 100% 믿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내가 짜는 방법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내가 짜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라고 예측을 해서 코드를 보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도움은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얘도 모두 다 생성형 AI가 다 학습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그러면 얘랑 연동을 시켜서 뭐 얘네를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접목시킨 것들인 거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실제적으로 얘네들을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학생들한테 수업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파일럿이 또 깜짝 놀랄 게 뭐냐면요.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럴 때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으로 그 밑에 조금씩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나의 코드 습관을 또 파악해요. 학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주로 많이 짜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코드를 또 보여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파일럿이 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안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미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 서비스로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검색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검색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링크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링크를 찾는다고 했을 때, 자, 이때 이제 검색이라고 하는 것, 보통 전통적인 검색 엔진에서의 검색은 그냥 길을 알려주는 거, 링크를 찾는 거니까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생성형 AI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성 결과물들은, 자, 해당되는 부분 안에서 생성을 해서 창의력을 통해 기반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생성형 AI와 검색 이제 엔진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서울 날씨 알려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 날씨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서울 날씨라고 하는 것들은 딱 하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바로 뭐래요? 해당되는 부분 안에서 기상청 링크를 제공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반면 생성형 AI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서울 날씨에 맞는 자 3박 4일 예정, 그러니까 여행에 관련된 옷차림 추천해줘 라고 하면, 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음 3박 4일간 서울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타내줘요. 자, 여기까지는 뭐 얼추 비슷해요. 그쵸? 자, 그런데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준비물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낮에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침 저녁으로 요즘 좀 쌀쌀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떡하지? 활동량이 많을 때는 어떡하지? 그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타내 주더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 옷차림 관련된 부분들 안에서의 리스트도 생성을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정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정말 그런지, 이거 제가 캡처를 해갖고 이제 제가 해놓은 부분이잖아요. 그럼 캡처를 해서 해놓은 건데 정말 그런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가 미리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놨고요. 제가 여기다가 사이트, 검색창 사이트를 하나 더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요, 제가 여기다가요, 자, 보시면은요, 자, 서울 날씨 알려줘. 자,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서울 날씨, 그 다음에 서울 날씨와 자, 3박 4일 일정에 따른, 그죠? 여기서처럼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제 옷차림, 그쵸? 여행 옷차림, 뭐 이런 것들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은 이제 AI가 있는데 이전은 이제 관심이 없다라고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할 거긴 한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서울의 3박 4일 여행 옷차림은 5월 기준으로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자, 그쵸? 뭐 예를 들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보이시죠? 링크를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반면 제가 이제 챗 GPT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자, 그래서 서울 날씨에 맞는, 그쵸? 자, 해서 여기에다가 라고 하면, 자, 보이시죠? 확실히 다르죠? 이걸 보실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그냥
해당되는 부분에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면 생성형 AI는 그에 따라서 말 그대로 생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인 거죠. 물론 실행을 할 때마다요. 얘는 100% 똑같은 답을 내놓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했잖아요. 했는데 내용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생성을 한 결과물들은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그쵸? 그런데 결과물들이 매번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려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근데 힌트는 조금 전에 봤던 뭐예요? 앞에 글자 뭐였죠? 생성을. 그쵸. 생성형인 거죠. 창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부분들인 거죠. 네. 물론 많은 자료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생성하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생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해서 해보시면요. 내가 한 거와 옆에 한 친구가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결과물들이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것들인 거죠. 이렇게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창의적으로 얘네들은 많은 것들을 배출해 나가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검색은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문서를 찾아주는 도구라고 보는 거죠. 길을 알려준다라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하는 거고, AI는, 생성형 AI는 답을 직접 만들어내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접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있대 그러면서 그냥 그래 그럼 괜찮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실 때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그 안에서 또 경쟁도 할 수 있고 뭔가의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자, AI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 요청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다룰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궁금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뒤쪽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문서를 찾는 사람 아니고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생성형 AI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는지는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LLM이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신문 기사나 뭐 인터넷으로도 뭐 검색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LLM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LLM?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텐데요. 자, LLM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Large Language Model의 약자예요.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LL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들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대규모의 텍스트를 학습하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생성형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AI는 학습을 해야 학습을 기반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도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모델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럼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자,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문장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물며 우리가 지금 이 특강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 개의 그런 문장들을 학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네들에 대한 부분들을 토큰으로 자, 적절하게 나눠서 한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단어들 다음에 어떤 문장이 이어지지라고 하면서 해당되는 문장들을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아마 토큰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토큰은 말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도 적어놨는데 단어의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단어의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끊은 거예요. 끊어서 작은 단위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로 쪼갠 것들을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조금 더 일상생활의 예시로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 레고 블럭 아시죠? 그 레고 블럭은 조그마한 블럭이잖아요. 그 블럭 하나를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 토큰들이 모여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여기서처럼 여기 그림을 그려놓기는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레고 블럭이라고 하는 형태로 각각의 다 작은 단위들, 얘네들을 토큰이라고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럭으로 조립을 해서 만든 결과물들이 바로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조금 전에도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생성형 AI니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형태들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역할이 뭐냐?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가 바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설계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AI한테 해당되는 부분을 질문하고 그리고 또는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은 토큰들 해서 예측해서 블럭들을 조립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건가 보구나. 역시 나하고는 멀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아닌가요? 아니에요. 역시 역시 어려워. 이러면서 그냥 오늘로 끝.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I 같은 경우는 레고 블럭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조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완성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볼게요. 자, 어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어요. 그럼 얘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쵸? I love,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you, 그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딱 하면 뭐가 딱 바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인데요. 자, 제가 예시문을 주는 것들처럼 여기서도 얘들이 그동안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면서 딱 하는 게 you, 피자, 서울,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런 여러 가지의 후보들 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단어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뭐지? 라고 해서 하면 you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I love you. 그쵸?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의 것들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러면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해놨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생성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어떤 원리로 하는지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들을 어떻게 하냐면 순차적으로 선택하면서 연속적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문장이나 문단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것들인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로 이제 문장을 만들 때 어떤 원리로 얘들이 창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인 통계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되시죠? 맞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강아지 뭐 이러면 주제를 놓고 시를 쓸 수 있어요. 검색 엔진에서 시 쓸 수 있나요? 검색만 해줍니다. 말 그대로. 그쵸? 생성형 AI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자, 강아지를 주제로 짧은 시를 지어보자 라고 했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자, 강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 자, 그럼 좋습니다. 따뜻하고 간단한 짧은 시를 하나 지어봤어요. 라고 하면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당되는 문장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확률적인 단어들
한 단어, 작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무엇? 그러니까 강아지이니까 키워드를 통해서 기반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을 매칭시켜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단어들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럼 발자국 그러고 나면은 그 발자국과 가장 연결되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거, 뭐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등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단어를 맞추는 게임과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 것들이 아까 좀 봤지만 확률적이죠. 아까 여러분들 I love 그러니까 바로 you라고 나온 것처럼 확률적으로 높은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는데 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어떤가요? 이 게임은 실제적으로는 대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의 그런 언어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워낙 크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마치 이렇게 봤을 때는 이야, 쟤 사람 말을 이해하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야, 이거 나는 역시 상대가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아셨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요?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실제적으로는 글을 이해하고 왜 갑자기 글을 쓰다 보면 얘가 왠지 나를 이해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예전에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처음에 엘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의료 치료용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인데요. 얘가 이제 심리 상담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 나 우울해. 그러면 아니 어떤 일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예의상 이제 물어보는 거죠.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타내주고 그 증상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주는 형태들처럼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처음 기초에서도 예전에도. 그러니까 그때도 그 당시에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환자들은 야, 컴퓨터가 이해를 하네, 내 마음을 이해해 주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도 착각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얘가 정말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생성형 AI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단순히 거대한 다음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좋게 잘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프롬프트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곧 그쵸? 해당되는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그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단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다룰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특히 교육 같은 데서는 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저도 이제 학교에 있긴 하지만요. 거의 학교에서는 자, 쓰지 마. 막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죠. 자, 레포트 써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레포트를 쓰면 아이들이 너무 잘 써온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 해당되는 학년 학생들이 쓴 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이게 보면 다 AI가 쓴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티가 나요. 티가 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건 안 돼.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쓰면 안 돼! 라고 해서 하고, 만약에 걸리면 0점이야! 막 이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막을 방법은 네,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자,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게 된다면 에세이나든지 번역 이런 거에서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쓰이고 뭐 그다음에 뭐 해당되는 부분에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요즘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마케팅에서도요, 사람을 거의 안 쓴대요. 인력을 줄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광고 카피 문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AI가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실은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딱 그러면 광고 카피를 그렇게 기똥차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서 며칠을 회의할 걸 얘는 단 몇 분, 아니 몇 초 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타내더라라는 거죠. 그 정도로 광고 카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은 또 좋아져가지고는요, SNS 글 또는 블로그 글까지도 해줘요. 하물며 메일도 잘 써줍니다. 네, 이 정도로 해당되는 부분들까지도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부분인데요. 코드를 그렇게 찰떡같이 만들어줍니다. 네, 단 이제 생성을 하는 것까진 좋아요. 뭐 요즘 뭐 바이럴 코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코드를 몰라도 돼요. 뭐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그 안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 안에서는 또 AI 시대에 맞춰서 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요즘은 뭐 개발자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개발자만의 그 생성을 하고 해당되는 부분들도 리뷰해주고 정말 꼼꼼하게 설명도 해줘요. 하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되는데요. 간단한 것들도 하면 얘가 너무 찰떡같이 잘 만들어줘서 네, 해당되는 부분들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할 때, 그래서 조금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튜터봇으로 가서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그냥 시범적으로 몇몇 그냥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고는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튜터봇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마다 이해를 하는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말로 하면 MBTI가 I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질문을 하는데 절대 안 하죠. 막 마주쳐요. 막 눈을 마주쳤어요. 그럼 갑자기 고개를 팍 숙여요.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과연 질문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을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가버리게 되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학생들에 맞춰서 맞게끔 튜터봇이 얘가 조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만들면서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해외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대요. 자, 우리도 이제 조만간 그렇게 오겠죠. 그래서 튜터봇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하고는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많이 현재는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썸네일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끔 이제 저도 이제 SNS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갑자기 자,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요. 자, 프롬프트 몇 줄이면 광고 카피 딱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서 연예인과 사진 찍은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물며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포스터도 작성을 해주고요. 포스터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 나는 어떤 형태의 것들, 뭐, 예를 들면 요즘 기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살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자, 지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의 그런 포스터를 작성해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해줘요. 너무 기똥차게 해줘요. 정말 구체적으로 해주면 해줄수록 얘가 그림을 훨씬 더 깔끔하게 잘 그려주고 해요. 그럼 굳이 내가 끙끙거리면서 포스터를 자, 이쁘게 만들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은행권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AI 챗봇.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어떠신가요? 아니에요? 역시 상담사와 사람과 사람, 사람 투 사람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네, 이제 급할 때는 그런데 막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AI 챗봇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쓰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을 확대를 시키고 있을 거긴 한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외는 이미 다 쓰고 있어요. 해외는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같은 경우는 단 대신 윤리적인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윤리,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시키고 법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을 쓰면서 했는데 실험 결과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확실히 좋아요. 만족도가 몇 %냐면요. 거의 97 정도 되는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수업 질에 그만큼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형태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험하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도 아직은 AI 튜터봇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까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좀 궁리는 하고 있지만, 네, 아직. 하고 있어요. 네? 세종에서는 하고 있죠. 아, 세종에서는 하고 있나요? 네, 역시, 다르군요. 네, 건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자, 네, 자,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자, 이렇게 돼서 하는데, AI 튜터봇 현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로 이제 앞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나만의 비서, 개인 비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아침에 예를 들면 메일에 관련된 부분들, 오늘의 세계 뉴스, 뭐 예를 들면 증시 현황 어떤지 쫙 해서 스크립트 해갖고 알려줘 라고 하면 쫙 알려줘요. 챗GPT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 맞춤형 AI가 나만의 학습 비서를 할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AI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눈하고 하는 부분이었고, 해당되는 부분 안에서 이제 듣고 이런 것만 하는 것들이었다면 눈, 귀, 그쵸? 해당되는 부분 안에서 입,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멀티모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텍스트도 할 수 있고 이미지도 할 수 있고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결합시켜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게끔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말고도 직업별로 특화를 할 수가 있게끔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교사가 학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해당되는 교사용 AI가 될 수 있는 것들인 거고요. 의사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의사용 AI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주로 많이 쓰는 게 번역, 코딩 보조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더 나아가서 확대되는 것들은 개인 비서 형태들, 물론 지금도 쓰고는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다음에 앞으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미래에서는 멀티모달과 오토메이션,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다 모든 것들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가게끔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 번째로 생활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취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실습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중에 우리는 학업에 관련된 활용 예시로서 여러분들 레포트 관련된 거 주제를 할 때 이제 레포트 주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발상이에요. 이걸 그대로 복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죠? 네. 그래서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세이를 작성할 때 에세이 구조의 초안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도움받고자 하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발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 더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조금 이제 다양한 것들 이제 해보면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과거에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자료를 찾읍시다. 뭐, 그럼 아니면 레포트 씁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학생이. 주제를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검색해요. 검색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열심히 치고 있어요. 막 치면서 문장이 안 써지네. 막 이러고, 야, 이거 정리가 안 되네. 막 이러면서 이게 맞을까? 난 이왕이면 학점을 더 잘 받고 싶은데 막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레포트 주제 발상뿐만 아니라 얘네들에 대한 부분도 초안도 잡아주고요. 너무 그쵸? 딱딱딱딱해요. 자,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자, 초안이나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은 작성을 할 수 있는데 AI가 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보면요, 문단이 없어요. 주르륵 써져요. 거의 다 대부분. 네, 그래서 얘를 딱 보면 얘가 AI가 썼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시로 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이고, 아니면 AI를 전공하는 학생이고, 각자의 주제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전공에 맞아서 그렇게 쓰는 것들인데요. 이제 저는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인공지능 개론이라는 수업 레포트를 준비 중이야. 그 중에 생성형 AI에 대한 최신 이슈로 주제 3개와 간단한 개요를 제시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얘가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대로 지금 캡처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부분들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좋았어. 복붙.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요. 자,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요즘은 계속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가 해당되는 문서나 이런 것들의 참고 문헌들 있잖아요. 그 링크를 갖고 검색했던 자료들, 여기에 이렇게 붙여줘요. 옆에 붙여줘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 안에서 이제 예전에는 막 참고문을 찾느냐고 막 검색창에서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을 찾는 그 검색 링크를 미친 듯이 찾아주게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질문인데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달라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라도 프롬프트 조건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제가 저렇게 했지만 저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할수록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았어요. 근데 이걸 요약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요약해줘. 아, 요약해줘. 맞아요. 요약해줘. 그러면 또 해줘요. 해당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요즘은 자, 조금 전에도 이제 검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혹시 검색창 중에서 퍼플렉스티라고 한 걸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퍼플렉스티? 써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요즘은 그러니까 구글이 왜 제미나이에 투자를 하고 왜 그러는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생성형 AI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아까 검색창에도 보면은 AI를 자꾸 접목시키는 형태들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것들의 초창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퍼플렉스티라고 하는 건데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검색을 하면 그 검색에서 얘가 해당되는 부분들을 아까는 그럼 해주면 검색을 하고 나서 끝난 링크를 찾아주는 것들이었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검색 방법은 근데 얘는 그걸 찾아서 링크까지 쫙 보여주고 너무 친절하게 요약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요약해줘 메시지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들인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써보시는데요. 자, 이 퍼플렉스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 소속이시잖아요. 그쵸? 이게 퍼플렉스티도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많이 써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퍼플렉스티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와 퍼플렉스티도 돈을 내고 실제적으로는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퍼플렉스티도 프로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기 잠깐 보셨다시피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적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메일 주소를 적고 등록을 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러면 맨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 이메일 주소로 그 코드가 나와요. 그럼 그거 입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프로를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돈 안 내고 쓰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하는데 여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뭐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써봐달라고 할까요? 뭐 정리를 해보려고 할까요? 아까처럼 뭐 인공지능 개론?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인 거죠. 자, 생성형 AI에 대한
라고 하면요. 자, 이거 지금 프로 안 쓴 거예요. 프로 안 쓴 거거든요. 지금 저 로그인 지금 일반적인 것들로 하게끔 한 거라서요. 자, 이거는 로그인 안 하고 지금 무료로도 쓸 수 있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알아서 다 찾아줘요. 자, 보시면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면 순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면서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그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퍼플렉시티는 좋은 게 또 뭐냐면 퍼플렉시티하고 검색 플러스 AI예요. 얘는 검색을 하면서 AI에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뭘 하느냐면 얘의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이세요? 후속 질문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슨 뭐 챗GPT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요약을 하면서 얘가 추가적으로 얘가 질문을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예측해서 나타내줘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마침 내가 물으려고 했던 건데 라고 하면 가서 쓸 수도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게 아니라 나는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었어.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었어. 아니면 합쳐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후속 질문을 하면 또 해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도 쓰실 수 있으시면 쓰시는 것도 권장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는 이제 제가 다 알려주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런 도구들도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 AI는 학교 계정이 있으실 때는 무료예요. 프로가. 그래서 퍼플렉시티 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질문이라도 내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들인 거고요. 얘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얘가 더 좋은 그런 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그런 내용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인데 제가 그래서 샘플 예시로 이제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프롬프트도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에 써서 100% 만족을 하면 정말 좋겠죠. 그건 내가 프롬프트를 정말 잘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은 자꾸 수정을 해야 돼요. 후속 질문이든 아니면 재질문이든 해서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나는 땡땡땡 전공 수업 레포트를 준비 중이야 라고 하는 것들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관심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 관련된 부분을 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뭐 최신 이슈로 주로 주제는 3개, 뭐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몇 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몇 줄, 뭐 3줄, 뭐 아니면은 몇백 자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게끔 하는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사례는 1개, 최근 2년 키워드 5개, 뭐 국어, 영어, 혼합 뭐 이런 식으로 등등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써서 해당되는 것들을 뭘로 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문장으로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넘어갔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하는 형태로 가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표로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 간단하게 제시해줘. 그러면 얘가 쫙 그냥 글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거 눈에 들어오세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로 정리해줘. 그러면 표로 깔끔하게 딱 몇 줄 이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몇 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조금 더 이제 이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더 얻어야 되잖아요. 더 좋은 결과들도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정교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석해서 후속으로 계속해서 질문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해당되는 부분을 목차는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자, 항목별로 핵심 논거는 2개 뭐 이렇게 반론은 1개 추가적으로 더 덧붙여줘.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해당되는 부분들의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나가면서 더 내가 원하는 형태들로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 기간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뭐 표, 뭐 구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더니 뭐 한국 사례 한 건, 해외 사례 한 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요건들의 조건들을 잘 만들어줘야지 그런 것들을 할수록 품질이 뛰어나진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후속적으로 지시가 나오게 되면 그걸 또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다 달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절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교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은 이제 앞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생활학습, 취업활동에 관련된 사례에 관련된 부분 및 실습 대한 부분 이야기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학업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활용하는 프롬프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학부생이더라도 어떤가요? 논문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수업 시간 안에라든지 뭐 이러다 보면 논문을 읽고 요약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길 텐데,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게 일부의 논문이에요. 논문 중에 이제 초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부 좀 발췌를 해서 왔는데요. 자, 예를 들면 다음 논문 초록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그 다음에 핵심, 기여, 연구 방법, 결론 중심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타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를 한 부분들을 이제 AI하고 여러분이 직접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봤던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들인 거죠. 그럼 그걸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해볼 텐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실습 프롬프트를 이렇게 적어주는 것들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왼쪽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초록을 좀 일부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논문 초록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핵심, 기여, 연구 대상, 한계점, 그 다음에 과제를 각각 포함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두세 문장을 요약을 해보고 해당되는 부분과 얘네들이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요약과 AI가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그러면서 AI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해당되는 부분 안에서 핵심 요소, 그래서 원리, 활용, 윤리적 쟁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것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걸 텐데요. 자, 시험 대비 요점 정리. 또 하시는 거 퀴즈 문제, 뭐 예상 문제. 가장 흥미로우시죠? 자, 이건데요. 자, 이제 보시면은요. 자, 해당되는 챕터를 줘요. 뭐 예를 들면 캡처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있다면 파일을 주소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치시던지 뭐 이런 것들인데 아마도 대부분은 거의 다 캡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공된 파일을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쵸? 업로드를 한 상태에서 할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시험 대비로 이제 할 때 얘네들을 이제 블랙 포인트로 그래서 점 이렇게 동그라미 점 있잖아요. 블랙 포인트. 얘네들을 5개를 해서 만들어서 요점 정리를 해줘. 자, 그 대신에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해줘.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면 얘가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역시 저도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해주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것과 이제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형태가 돼서 그렇게 하는데, 네, 보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제 실제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어떤 게 나올 거지라는 부분에서 예측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교수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야, 도대체 뭐가 나오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보면 이런 부분으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내가 성적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될 수 있어서 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비교도 물론 해볼 수 있는데 시험인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비교해보자 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지금 시험 만약에 시험인데 그쵸? 이걸 언제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고해서 쓰시면 되는데 또 하나
자, 요거 말고요. 이제 하면서 활용을 하시는데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써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까 여기 써보신 분 계시고 혹시 노트북 LM 이름은 들어봤다. 네. 자, 근데 써보지는 아직 않으신 거고, 써보셨고, 네, 그 외의 분들은 아직 안 써보신 거죠? 자, 처음 들어보시나요? 마치? 아, 네. 그럼 또 오늘 또 새로운 세계를 또 갖고 가시는데,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구글에서 만든 건데, 역시 구글 계정으로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 보면, 그 구글 같은 뭐, 챗GPT나 이런 데는 파일을 막 몇 개 올리고 나면, 자, 한계가 있습니다. 뭐 최대 맥스가 몇 개일까요? 10개. 그쵸?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미치겠네요. 와,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많은 것들을 하물며 얘는 좋은 게 뭐냐면요. 유튜브 링크도 올려주면 얘가 알아서 요약을 해줘요. 너무 행복하죠. 노트북 LM이 그런 것들도 되고요. 유튜브 링크 또 아니면 텍스트. 해서 해당되는 것들을 다 넣어도 돼요.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PDF나 이런 것들도 해서 논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논문이다. 뭐 아니면 영어로 된 것들이 있다. 제공을 해요. 다 올려요. 올린 다음에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음성으로 만들어줘요. 물론 지금은 이제 무료로 맛배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맛보기 형태로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 7분, 8분 정도 하긴 하는데 이 안에서도 딱만 들어도 어느 정도 핵심이 딱딱딱 나와요. 근데 마치 팟캐스트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 저도 활용을 해보긴 했는데 상당히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 몇 분짜리 아니지 또는 1시간짜리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 근데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이거 보고 특히 또 예를 들면 영어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영어로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보면서 그 밑에 자막, 얘가 이런 거래. 막 이렇게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팟캐스트가 딱 해서 A, B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서 막 대화를 해요. 아, 네, 요즘 거대형 모델 뭐 LLM은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남자가 아, 맞죠, 네, 그거예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하는 형태로 가는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만든 것들이긴 한데 학생들한테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등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트랜스포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쓰는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새 노트 만들기가 있어요. 새 노트 만들기를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소스 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 하시는 거예요. PDF든 뭐 텍스트 파일이든 마크다운이든 뭐 어떤 것들 하물며 오디오도 괜찮아요. MP3로 되어 있는 것까지 여기다 다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물고 또한 이제 가운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업로드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돼서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있는 파일을 연동시켜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링크라고 해서 가운데 보시면은 아래쪽에 링크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 링크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해당되는 부분을 딱 들어가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긴 텍스트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한 다음에 이 부분 안에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생성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놓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소스의 한도도 몇 개냐? 여기 보이세요? 50개. 엄청나죠? 여러분 희망입니다. 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작은 내용들, 뭐 10개, 챗GPT나 이런 거는 10개, 맥스가 10개거든요, 파일이.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해요. 자, 이제 만약에 올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이제 올라가져요. 올라간 다음에 얘가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 안에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올라가는데 제가 한번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트랜스포머에 관련된 부분들을 했거든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그것도 영어로 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짧아도 30분짜리고 보통은 막 1시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저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짧게 최대한 빠르게 이게 뭔 내용인지 알고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얘가 딱 요약을 해요. 이 유튜브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을 해요. 그러면 아, 이거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하지만 이왕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AI 오디오 오버뷰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자, 여러분, 여기서 딱 보는 순간 어떤가요? 뭐, 마인드맵 보고서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은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퀴즈. 그쵸?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퀴즈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디오북을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자, 얘가 이제 생성을 해줘요.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크면 좀 길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다소 걸리긴 하지만 생성하는데 걸리긴 하는데, 생성된 걸 보면, 자, 지금 여기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딱 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두 사람이서, 자, 오늘은 거대, 그쵸? 해당되는 거대 대형 언어 모델인 LLM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네. 막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대화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정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돌아는 가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서는 스피커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파일은 크고 장대하죠? 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얘가 여기다가 궁금한 것들을 메모로 추가를 하면은 얘가 궁금했던 거 여기도 AI가 같이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생성형 AI가 같이 접목이 되어 있어서 얘가 그걸 기반으로 확장시켜서 검색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또 통해서 마인드맵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요. 또한 메모 추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 다음번에 가지고 왔을 때 얘네들을 기반으로 또 그걸 가지고 또 할 수 있게끔 하고 역시 음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연결시켜서 다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아서요. 네, 그래서 이런 노트북 LM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트북 LM은 구글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성은 지금 현재는 한 7분 몇 초에서 약 8분가량을 무료로 쓰고 있는데 느낌상은 지금 이렇게 해서 맛배기를 해서 왜 보통 우리 다 그런 거잖아요. 막 보기, 왠지 이거 자꾸 쓰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해갖고 해놓고 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유료가 될까 지금 조금 고민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지금 현재 무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은 충분히 쓸 수 있어서 무엇보다 퀴즈 뭐 이런 거 너무 좋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주제에 개요가 있고 그 개요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써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어떤가요? 가끔 얘가 참고 문헌을 찾아주는데 어때요? 해보셨어요? 참고 문헌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할 때 가끔 얘가 어떤 거냐면요. 정말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서 정확성의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고 말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서 얘기를 해요. 말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링크와 함께 나타내줘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참고 문헌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요청을 할 때 그래서 특정한 주제를 놓고 참고 문헌 후보 5개 그다음에 설명 한 줄 쓰되 이런 식으로 출처에 관련된 부분들도 정확하게 저는 링크로 제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라고 하지 가짜로 만들지 마라고 저는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줘요. 그럼 확실히 달라요. 해당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정말 이런 것도 조차도 나는 이것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찾는 검색 사이트가 또 하나 있어요. 사이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사이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검색을 할 수는 있어요. 같이 연계돼서는 하긴 하는데 단 사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유료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사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쓰기는 하되 유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 내도 상관없어.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면 사이스페이스를 쓰시는데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긴 할 텐데 그거 말고 그래도 아직은 학생이야. 우리에겐 그쵸? 우리 학생 신분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리서치 래빗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찾을 때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사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GPT가 있어요. GPT스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이실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GPT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조금 이렇게 줄여서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에 관련된 도구를 쓸 수 있게끔 하는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GPT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GPT 쓰, 그러니까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GPT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한글로는 지금 현재 GP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최상위 항의 목록은 뭐가 되어 있고 글쓰기, 생산성, 연구 분석, 교육, 뭐 라이프 스타일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 쪽에서 많이 쓰시는 부분이 있거나 뭐 글쓰기 뭐 이런 것들 할 텐데 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많이 쓰는데 자료를 찾을 때 논문 관련된 자료를 찾거나 그럴 때는 여기서 보시면은 스칼라 GPT가 있고요. 여기 컨센서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도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사이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자. 검색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스칼라 GPT 연동되어 있는데 여기에요. 여기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이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논문을 찾으실 때 상당히 또 좋고 아니면 참고 문헌 찾을 때, 참고 자료 찾을 때 이럴 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조금 얘는 이제 정말 좋아요. 또 찾아주면서 여기에서 참고 자료나 이런 것들 할 때 좀 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유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쓰시면 안 되고요. 아까처럼 스칼라 GPT 같은 경우는 구글에 스칼라 있잖아요. 논문 같은 거 찾거나 참고 문헌 찾을 때 이런 것들 할 때 그런 걸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랑 연동이 돼 있어서 그거는 찾을 수 있어요. 쉽게. 그다음에 컨센서스도 좋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선에서 쓸 수 있는 것. 근데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제가 따로 해주면 자, 리서치 래빗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요. 얘인데 자, 여기에서도 이 논문을 아까 했던 것처럼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잠시만요. 토끼 모양 있는 거. 이거예요. 요거예요. 리서치 래빗이에요. 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건데 요게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거든요.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있는데 요것도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뭐 구글 계정으로 연동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좋은 게 뭐냐면 쓰면서도 얘가 어떤 것들의 연관성 있잖아요. 참고문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까처럼 마인드맵처럼 어떤 것들 다 연결시켜서 해줘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살짝 보시면 영상은 뭐 대형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관계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은 이렇게 연관도 지어줘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여러분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조사하거나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어서 요것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리서치 래빗.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쓰고 만약에 이제 서론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론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론 몇백 자, 뭐 900에서 1000자 이내로 해주고 뭐 통계 사례나 이런 것들은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질문 어떻게 해줘 라고 딱딱딱 명확하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확실하게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주는 출발점을 본인의 말로 제작성해야 되는 것들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 부분을 가지고 초안을 마련해서 그걸 기반으로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일상생활에서는요, 자, 저도 가끔 이제 써보긴 했는데요. 자, 여행 일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자, 식단표. 자, 여러분 갑자기, 나 요즘 갑자기 살이 찐 것 같아. 자,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식단표를 짜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할 때. 자, 우리는 영양사도 아니고 영양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 선에서 그냥 누가 좋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따라 해야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나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제 개인정보와 모든 것들이 다 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인 거죠. 일상생활에서 식단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건강이 있을 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독서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면 이런 것들인 거죠. 자,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예시를 들려고 한 것들인데요. 자, 사람이 직접 계획한 거와 그 다음에 AI가 직접 한 거,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계획을 한 거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첫날은 공항에 도착해. 자, 그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호텔을 체크인하고 뭐 중문 관광으로 시작하고 저녁엔 그래, 바닷가에서 역시 산책을 하면서 좀 쉬어야지 막 이렇게 되면서 작성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해봤단 말인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AI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자, 3박 4일 제주 여행에 관련된 부분을 표로 정리해줘 라고 했고, 이동 관련된 동선 예산 포함해서 정리해줘 라고 하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제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산을 얼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 가는 사람이 총 몇 명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정확하면 얘가 그거에 따라서 또 해주고요. 더 나아가서 비행기 티켓까지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도 다 나와요. 그 정도로 돼요.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이제 활용해서 해갖고 알차게 잘 갔다 왔는데요. 자, 제가 이제 논문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도 열심히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해외로 나가서 발표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비행기 티켓을 코앞에서 사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패스, 넌패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나오니까 갑자기 가서 발표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럼 비행기 티켓을 코앞에서 사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시죠? 급 비싸져요. 그쵸? 갑자기 막 호텔도 막 해야 되고, 물론 그 앞에서 이제 물론 정말 코앞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두 달 전이면 좀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것들은 계획하고 미리 사면 좀 더 싼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검색을 요청을 했죠. 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근데 하필 그때가 가장 성수기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갖고 했더니 쫙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그 국제 항공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또다시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저렴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도 하루는 단 비행기를 타고 밤늦게 출발을 하나 있더라도 그래도 그 반 시간만이라도 좀 어디를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쫙 알려주고요. 자, 내가 캐리어를 들고 다니기 힘들어. 그랬더니 캐리어를 공항까지 픽업해주는 서비스까지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걸 과연 내가 내 손으로 진짜 정말 했으면 알 수 있었을까요? 끌고 다녔을 거예요. 밤늦게 비행기를 탈 때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까지 올 정도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산 비용 확실히 줄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활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동 동선, 예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편안하고 즐겁게 잘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든 일정에서 예를 들면 그걸 주고 얘 보고 업데이트 시켜서 얘를 이걸로 해서 해줘라고 해도 좋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들 이렇게 해서 실행해서 실제적으로는 해보시면 아주 상당한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현실 제약 같은 것들도 고려해달라는 부분들도 해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예산, 동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물며 교통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상해서 어떻게 동선 어떻게 짜주고 어떤 걸 어디서 타고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단이죠. 자, 일주일 저녁 식단을 20분 내 조리 가능한. 자, 저 같은 요린이 같은 경우는, 그쵸? 네, 너무 어렵습니다. 자,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이런 요린이를 자, 챗 GPT가 자, 저에게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1인분은 어떻게 되며, 가격은 어떻게 되고, 난이도는 어떻게 되며,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하게끔 해서 해당되는 것들을 해주고요. 뭐 알러지 성분 뭐 이런 것들도 나고 요즘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동선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해요. 이 정도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알려줘가 아니라 이제 월 얼마 예산으로 물가 엄청 많이 올랐죠. 자, 그런 데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표로 만들어줘. 라든지 순서 정리해서 단계 해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 그래서 몇 번 써먹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손님이 왔어요. 근데 몇 인분이냐 이거를 제가 늘 맨날 요만큼씩만 해먹던 사람이 그쵸. 갑자기 막 6명이 와요. 자, 그럼 난감하죠. 그러면 자, 이제 몇 인분,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 6인분 분량으로 몇 g씩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g으로 이렇게 계량 이렇게 정말 요린이죠. 네, 이 정도까지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 정도로 했는데 딱 맞춰서 성공적으로. 물론 시간은 걸렸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완성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질 게 바로 취업 준비 활동 예시인데요. 자, 여러분 자소서 쓸 때 어떨까요? 자, 제가 가끔 면접위원으로도 이제 기업을 나가거든요. 가는데 보면요. 딱 보면 아, 이거 얘가 AI가 써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거의 이제 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블라인드 면접 뭐 이런 것들도 하긴 하지만 그 설명서 아 이상하다 거의 비슷해요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본인이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본인에 맞게끔 해주고 보고 조금 약간 다듬어 달라는 식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너무 100% 얘한테 너무 의존해서 쓰시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활용하시면 되고 또 좋은 점 자, 모의 면접에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들 문장 다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에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면접위원으로 간 적이 있어서 이제 그걸 예시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는데 자, 얘를 이제 이용을 해서 내가 이제 지원하는 학생자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예시로 해봤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나는 데이터 품질 관리 직무에 지원을 했어. 근데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죠. 나는 무슨 회사에 어떤 직종에 뭘로 지원을 했어라고 하면 조금 더 얘한테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는 있을 거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의 회사는 그쵸? 기업이긴 하지만 공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자, 내 경험은 DBA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웹 개발, 그러니까 웹이나 앱을 개발한 적이 있고 생성형 AI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적이 있는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자, 면접자로서 준비해야 될 핵심 배경 자료와 예상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5개와 모의 답안을 리스트로 작성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예측하고 아 이런 배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집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괜히 와서 다 면접 오면은 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 자기 알바 얘기만 해요. 근데 이 직무하고 알바하고는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와서 내 할 말만 하고 가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듯 얘네들에 관련된 부분들도 보시면은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준비한 답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경험,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특유의 그 사람만의 그 각자만의 쓰는 말투가 있어요.
아, 못 느끼세요? 아, 나는 워낙에 표준과 같아서 괜찮아. 뭐 이거 아니라면 다 각자만의 말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 보면 티가 납니다. 네. 그래서 면접관은 아, 이거 AI를 썼구나. 이거 딱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서류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웃당해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STAR이에요. 스타예요. 스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얘네들을 기반으로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STAR이라고 하는데 S는 그러니까 situation, 즉 상황인 거고요. T는 태스크, 그 다음에 A는 액션, 그 다음에 R은 리절트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S는 상황인데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 문제가 되었고, 제약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쓰시는 것들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구조화 시키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T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내 역할은 뭐였고, 나의 목표는 뭐며,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데드라인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하는 것들인 거고, 그 다음에 액션은 말 그대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고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 그러니까 도구로서 얘네들을 사용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들을 했고 행동을 했고 의사소통은 어떻게 했으며 다들 중재했대요.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서 다들 중재했대요. 뭐 이런 역할들, 뭐 뻔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자기만의 정말 진짜 진솔하게 자기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배운 점, 재발 방지, 뭐 이런 것들, 확산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소서예요. 자소서는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프롬프트를 쓰는 거예요. 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어떤 직무에 지원을 했어. 나의 경험은 이런 것들인데 자, 이걸 기반으로 500자 안으로 해줘. 뭐 문장을 결론 지어줘. 뭐 성과 수치는 어떻게 나타내주고 담백하게 말투로 바꿔줘. 이제 머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AI가 쓴 티가 너무 난다 그러니까 이제 담백한 말투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서 하는 거고요. 후속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자기 피드백을 통해서 방금 초안에 관련된 약점이라든지 개선 방안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줘 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수정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소서, 면접 이런 것들은 내 경험으로 그쵸? 덮어쓰기가 필수라는 거. 이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타 구조화를 반드시 적용시켜서 하시면 좋은 점들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죠. 면접 준비에 관련된 것들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직무에 지원을 했어. 그래서 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적합성, 뭐 문제 해결, 협업, 윤리, 성장 대부분이 다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라서 얘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 질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스타에 맞게끔 하는 형태들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줘.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도 또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정교화를 시키는 것들이에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문장으로 해주고 뭐 예를 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줘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기업 그러니까 분석에 관련된 보고서를 관련돼서 요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 것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2024년 뭐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를 5문장으로 요약해줘. 그래서 뭐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되고 핵심 제품은 어떻게 되며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향후 리스트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전망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시간적인 부분들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바로 프롬프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작성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원하는 자료를 계속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작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얼마만큼 잘 구체적으로 잘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표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4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역할을 지정하는 거예요.
역할을 지정하는데요. 당신은 무엇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전처럼 할 때 당신은 면접관입니다. 면접관이라면 이제 뭐 역할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구체화하는 거죠. 300자 이내, 뭐 3개의 예시 등등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시를 쓰겠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시가 뭐 작가가 있다. 그럼 그 작가의 유형에 맞춰서 시를 작성해줘. 라든지 뭐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떤 말투 뭐 이런 식으로도 써도 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조건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원하는 결과들을 얻기가 조금 어렵죠. 물론 후속으로 한다지만 정말 내가 갖고 원하는 결과들을 잘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더 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후속 질문인 거죠. 그래서 후속적으로 아까도 봤지만 정교화시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다듬어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자료 첨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첨부해주고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 안에서 자료를 요약해줘. 아니면 예상 질문을 뽑아줘. 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긴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인 거죠. 자,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4원칙을 좀 잘 유지하면서 해당되는 부분을 써주게끔 하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예시냐면 이런 거예요. 자,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를 제가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인 거죠. 자, 나쁜 예시는 이거죠. 나쁜 거는 자, 그냥 자소서 써줘.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자소서를 써줄까요? 그쵸. 그럼 AI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학습해 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혀 나와 다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이, 뭐 이렇게 써줘. 나랑 안 맞잖아. 막 이러고 걔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럼 걔는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주시면 더 자세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때서 아, 내가 안 좋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쓸 거면 이런 거죠. 나는, 그러니까 예시를 들은 거예요. 나는 땡땡땡 지원의 지원자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연구처럼 마케팅 지원자야. 나의 경험은 어떤 경험을 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턴, 뭐 아니면 동아리, 뭐 공모전 이런 것들 학생들이 보통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던 이런 것들이었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이면 더 좋겠죠. 어떤 인턴 생활을 했고 어떤 정도를 했는지 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하면 더 좋은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500자 이내로 해줘. 첫 문장의 결론 나타내주고 수치와에 관련된 부분들도 뭐 몇 %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나타내줘.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히 다른 결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나중에 한번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잊어버리시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기존에 있는 거와는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그냥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프롬프트는 AI와 대화하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원칙, 즉 역할을 지정하고 조건을 구체화하고 후속 질문을 하고 자료를 첨부하는 이 4가지만도 잘 지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들에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처럼 이런 것들인 거죠. 자소서 써줘가 아니라 당신은 인사팀 서류 담당자 전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담당자입니다.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냥 기사 요약해줘가 아니라 단순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해당되는 부분들을 한다면 어떻게 써줄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조금 더 하게끔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사실을 검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두 다 그냥 진짜인 줄 알고 좋았어 라고 하고 그냥 모든 걸 완벽하게 복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검증은 반드시 있어요. 계속 얘기하시죠. 챗GPT 보시면 여기 밑에 보이세요? 항상 보셨어요? 자, 챗GPT에서 여기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 지금 여기서 보시는데요. 자, 제가 새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작성을 우리 아까 했던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요 밑에 보이세요? 자,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중요한 정보는 뭐라고요? 재차 확인하세요 라고 나와요.
이렇듯 자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교차로 확인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생성형 AI 지금은 수업이 이제 특강이다 보니까 조금 짧아서 그렇긴 한데 챗 GPT에 대해만 한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챗 GPT랑 클로디랑 얘네들이 다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은 뭐 얘네들도 나름의 MBTI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MBTI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 방향들이 달라요. 조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챗GPT 같은 경우는 정말 창의적이에요. 완벽한 E에 가까운 창의적인 형태의 그런 형태라면 클로디는 좀 약간 I에 가까우면서 대신에 얘는 조금 특화된 게 뭐냐면 보고서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윤리적인 부분들을 중시하면서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얘네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조금 특화된 건 챗GPT보다는 클로디가 조금 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개를 놓고 그 부분 안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제미나이가 요즘 완전히 지금 업그레이드돼서 가끔은 챗GPT가 엉뚱하게 대답하는 걸 제미나이가 완벽하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미나이, 챗GPT, 클로디 모든 것들을 다 교차해 가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확인했듯이 출처, 교차 정확하게 해서 확인을 하셔서 문제 없게끔 해주시는 거고요. 조심할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이제 자료를 옮기다 보니까 어때요? 자,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보고서를 썼어요. 자, 내 보고서 어떤지 체크해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자, 만약에 네가 이 보고서를 채점하는 교수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막 보고서에 보면 뭐예요? 학번, 이름, 막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얘가 걔도 같이 학습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남들도 다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검색하면 다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자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안 돼요. 반드시 얘네들도 출처나 이런 부분들을 검색할 때 보면 출처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한 출처도 나타내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 윤리적인 것들 주의하시고 대신에 쓰시고 나서 챗GPT를 참고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챗 GPT를 참고했습니다라고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AI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투명성인 거죠. 같이 이제 이용을 해서 하는데 저작권 윤리도 그렇지만 투명성인 거죠. AI를 보조로 썼다?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보조로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공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AI로 초안을 작성하되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나만의 스타일로 바꾸시는 거에서 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AI는 도구예요. 도구이지 이걸 모두 다 그냥 사용자로 쓰는 게 아니고 책임은 사용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라는 것들인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자 몰랐어요. 자,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합시다. 자, 삼국지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해오라고 딱 그랬는데 만약에 AI가 말하길 삼국지는 2020년에 출판됐다. 그랬더니 야 이거 검색 끝났다. 그러고 제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사는 반드시 여러 번 출처도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틀릴 수 있으니 반드시 자 나오죠? 검증하는 습관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생성형 AI를 여러분들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